지금 이야기 나오는 반값 아파트들, 뭐 국토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고 서울시장 대선 후보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도대체 이들이 이야기하는 반값 아파트는 무엇인가? 그 외적으로 진정한 반값 아파트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값, 반의 반값 주택 정책이 언제 발표돼요? 올해 2월이죠. 작년 기사니까. 반값 아파트가 뭐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한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 이유 뭐예요? 거기에 좋은 부대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는 아파트를 하나만 뽑아라 라고 얘기하면 어느 아파트예요? 음마 아파트죠. 음마 아파트. 왜 음마 아파트예요?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전국 최고의 학군이죠. 빵빵한 대학병원 있죠. 그 다음에 자족시설 가깝죠. 교통 가깝죠.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음마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죠. 그러니까 평수가 되게 작아요. 대형 평수 없잖아요. 예전에 강남 만들어질 때 부자를 위한 아파트는 다른 것이었고 음마 아파트는 서민들 살라고 빽빽하게 지은 거예요. 그 당시에 지어진 것이고 용적률이 높고 평수가 작다. 그런데 인근의 부대 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면서 핵심지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는 아파트가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이 음마 아파트는 건물 자체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는데 뭐가 오른 거예요? 땅값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투기는 뭘로 들어가요? 토지로. 왜냐?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진짜 땅값이 오른 거지. 건물은 지금 당장 박살나도 아파트 하나를 잡아가지고 평생을 살아라 안 고치고 더 이상 고장나진 않지만 고치지도 않고 평생 살아라 그러면 음마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땅값이죠 다. 그러니까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게 되면은 주택 자체는 감가상각 되니까 핵심은 시세 차익을 없애기 위해서는 토지를 공공 소유하게 만든다. 대신에 땅값이 비싸고 땅값이 그러니까 주택만 분양하게 되면은 가격이 저렴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땅값이 반 정도 차지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반값도 안 나오죠. 재건축 아파트 보면은 뭐 땅값이 4천만 원인데 건축비는 평당 700만 원이다. 반의 반값이죠. 조금 과장 보태서. 가산비까지 포함해도 반의 반값 정도 된다. 진짜 그러면 저런 데는 나는 투기 욕심 없고 진짜 1주택 실거주로 살 거야. 더 욕심 없어. 이사 갈 때도 어차피 내 아파트 값이 오르면 다른 데도 다 오르는데 다 임대부로 가봐요. 토지 임대부로. 그리고 큰 돈 안 쓰고 내가 저 정도 돈 내서 여기서 평생 살겠다. 그렇다면은 저 법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에 특별법 발의하고 법제화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토지 임대부 주택에 대한 정확한 것은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빌려주는 주택을 말한다. 좋게 말하면 반값 아파트, 나쁘게 말하면 반쪽 아파트다. 이거는 투기 수요들이 보는 관점이죠. 땅값이 오르는 건데 이거는 실거주만 살 수 있지 투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아파트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나왔어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실패한 정책 왜 다시 들고 오냐. 그때 실패했냐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사례들 보면은 저기 지방 쪽에 그런 데서 시행한 걸 가지고 실패 사례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후보들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막 언론에서 까는데도 이야기 나오죠. 반값에 이어 반의 반값 아파트까지. 어떤 후보가 무슨 정책을 냈냐 또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건 다 둘째 치더라도 지금 야당도 여당도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 토지 임대부 주택에 대해서 공약을 내고 있다. 실현이 안 되는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도 실현 안 된 거 아니다. 근데 언론에서 반대하죠. 왜? 실거주 위주로 반의 반값 아파트 나온다. 토지 임대부 주택 나온다. 어느 투기 수요가 그걸 사요?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으면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원래는 지금 같은 경우는 기이하게 투기 수요들이 털고 나오면서 영끌이 사고 있고 투기 수요들이 비싸게 팔고 있는데 낚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끝물이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상승장에서 어떻게 돼요? 투기, 그 다음에 추격매수 이런 식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기 수요들이 다 빠졌으니까 끝물이라는 거죠. 실수요들한테 털고 넘길 때가 끝물이다. 근데 투기 수요가 안 들어오면 투기, 추격매수 여기 앞에서부터 끊겨버리죠. 그러면은 건설사가 비싸게 분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 실거주들이 줄어들고 투기 수요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 폭탄 떠안게 되면은 투기도 굉장히 어려워지죠. 일반 아파트들도. 그러면은 건설사 신문사에 광고 내주고 비싸게 분양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겠느냐. 그리고 비싸게 분양돼야 커미션도 많겠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반대하고 있는 거죠. 등기 9번 치고 500만원 더 내라. 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자 반의 반값 아파트예요. 자 지금 서울 평균 9억 10억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KB는 10억 나오죠. 보통 KB 지표 쓰라고 하니까 지들은 유리한 거 쓰니까 그럼 니들이 유리한 아파트로 보자. 그러면 10억이면은 반의 반값이면 2.5억이죠 1주택이라고 칩시다. 취득세 얼마예요? 10% 더 붙는 거 말고 1% 요것만 계산해도 10억이면 1000만원이죠 2.5억이면 250만원이죠 자 이 차익 빼고 취득세만 해도 500만원 더 내더라도 750이니까 더 저렴한데?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수수료 뭐 이런 거 다 떼고 세금 다 떼고 그 다음에 집 자체도 대출 안 받아서 마련할 수 있으니까 부담도 적고 집값이 7억 5천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어차피 실거주라면 안 팔 거라면 상관없죠. 집값이 7억 5천 특히 하락장 같은 경우는 또 토지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반대하고 있는 거다. 맨날 과거에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과거에 실패했어요? 그거 다 지방 뭐 이런 데 말고 서초 같은 데 분양했을 때 어때요? 청약 결과 토지 임대부 53가구는 373명이 접수해서 7대 1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3자녀 특별 공급에 대해서는 35가구가 116명이 접수해서 3.3대 1을 나타냈다. 경쟁률이 낮은데? 낮은 게 아니죠. 저긴 투기수요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특별 공급이니까 3자녀 그리고 신혼부부 특수한 사람들만 가지고도 경쟁률을 했는데 높게 나왔다는 거죠. 마감이 됐다. 누가 아무도 안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는 사람 다 있다. 난 저기 평생 살 거야 하고 근데 집값 지금 너무 높아. 나는 좀 더 즐기되 집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사람들 저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집은 다 투자재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기레기들이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있는데 되죠. 자 그러니까 사실상 토지 임대부 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맨날 뭐 저거 가지고 뭐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반값 아파트는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리먼 때 반값 아파트 속출했죠. 언제? 2009년에 터지자마자. 그 다음에 또 13년까지 쭉 가보니까 7억짜리가 3.3억에 하고 있어요. 경매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반값 아파트죠. 이때는 7억짜리가 뭐예요? 가격 떨어지고 나서 거기서 또 반값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낙찰가격이 올라간다고 아무리 난리쳐도 반값이다. 유찰도 되니까. 경매만 그래요. 자, 로또 아파트로 통했던 모 아파트의 경우 맨날 이야기하는 게 6억 분양하는데 인근이 10억이다. 그러면은 이 4억분이 기본 차이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어차피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니까 이런 심리 심어주면서 그런데 막상 입주하고서 전매 제한 풀려서 보니까 프리미엄 500만원 6억짜리가 6억 500만원이 되었다. 팔고 나서 취득세도 안 남겠죠. 처음에 샀을 때 이자 보유세 이런 거 다 내고 생각해보면 남은 것도 아니죠. 손해죠. 로또는 무슨 로또예요? 로또는 보통 뭐다? 꽝이다. 로또 분양이란 말이 나올 때가 거품이 엄청나게 낀 상황이니까 로또 분양이란 말이 나오는 거고 전매 제한 다 풀릴 때까지 기다려서 보면 꽝이다 항상. 투기 개념으로 보면 항상 꽝이었다. 기존 아파트들은 버티고 있을 거 아니냐? 기존 아파트들 어때요? 반토막 쓰나미 덮였죠? 이야기 많이 했어요. 양주, 수도권 동부지역이나 수도권 일대에서 반토막, 서북부 지역 양주, 파주 이런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죠. 외곽 지역이 진짜 아작이 난다. 왜냐면 실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야 밀리고 밀려서 거기 가서 전세 살고 하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중심부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다 회귀한다고요. 그러니까 양주, 파주, 평택, 화성 이런데 엄청나게 위험하다. 투기 들어가기 어렵다는 건 나중에 집값이 아작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실수요한테 떠넘기고 있어요. 그 폭탄을. 사야 돼요. 30% 이상 가격 떨어진 거 부지기수다. 음마 2010년에 10억 5천 10억 6천이면 2008년엔 더 높았겠죠. 벌써 8억 붕괴 순식간이다. 2012년이니까 13년까지 떨어진다고 보면 더 떨어지는 거죠. 진정한 반값 아파트는 뭐예요? 집값이 반토막 나는 게 진정한 반값 아파트지. 그러니까 지금 저 토지 임대부 주택 해가지고 내가 저기 평생 살 수 있을까? 내가 사는 건 괜찮은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팔고서 다른 집을 살 수가 없죠. 아 그럼 어떡하지? 그때 막 집값이 올랐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하지 말고 반값 아파트는 조만간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죠. 조만간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6월 다가올수록 이미 조짐은 나오고 있고 3월에 개인별 DSR 들어가고 원리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영끌은 끝났다. 투기 수요는 근데 이미 다 막혔죠. 누가 사요? 그때부터가 매물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팔려면 이전에 팔아야 되는데 어떤 투기 조장하는 미친 인간들이 저 전에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수요 보고 기회라고. 그 다음 5년간 4억 내야 되는데 그만큼 오르냐. 세금 폭탄 들어오는데 거기다 공급 폭탄 들어온다고 하죠. 역대 정부 최대. 오르냐. 결론 토지 임대부 주택 반값 아파트로 공급하겠다고 그러죠. 정말 지금 당장 집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도전하시라 이거죠. 그리고 오래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은 진정한 반값 아파트를 기다려라. 하락세 언제부터 나와요? 자꾸 23년, 24년, 25년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임대사업자 매물 2017년 12월부터죠. 이번 정부의 실책 임대사업자 완화 8년 뒤에 2025년에나 나온다 하고 있는데 왜 4년 임대 생각 안 해요? 4년 임대가 더 많죠 사실. 언제 나와요? 올해 12월부터. 왜 4년 임대가 더 많아요? 4년 해보고서 팔 때 되면은 임대사업자 끝내고 팔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년 했는데 아직 불리하다. 그러면 4년 더 연장해서 8년 임대하고 8년 되니까 선택권이 늘어나니까 투기꾼들은 아무리 봐도 8년보다는 4년을 선호하게 되죠. 그게 언제부터 나와요? 올해 12월. 적어도 내년부터 나온다. 2014년에 그 전 정부에서 했던 임대사업자 말소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지금 신부동산 3법이라고 하죠. 취득, 양도, 보유세 강화가 동시에 들어간다. 그래서 매물이 나온다. 이것이 올해의 시장이죠. 그런데 수요는 확 줄어버렸고 거기에 3월부터 개인별 DSR 들어가고 대출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세금 나오기 전에 6월 전에 내놔야 되니까 올해 3월부터 하락세 나올 것이다.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거 이야기 안 하는 영상 가가지고 그래서 언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정한 반값 아파트는 언제쯤 나오느냐. 자, 2025년쯤 가볼까요? 뭐가 되죠? 2017년부터 8년 임대하면 2025년 12월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8년 임대 사업자 매물들 나온다. 버티더라도 이때 이상을 못 넘어간다. 5, 6년쯤이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들어오죠. 지금 2사 대책, 그 다음에 그 전에 8사 대책 이런 것들 2025, 6년에 입주가 쏟아질 것이다. 입주 폭탄에다가 매물 폭탄 겹친다. 그러면 이럴 때 진정한 반값 아파트가 나오고 이런 데서 나중에 딱 끝나고 나면은 다주택이라서 그랬는데 세금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경매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진정한 반값 아파트는 4, 5년 정도 더 기다렸다 사시면은 저점이든 아니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확실히 떨어질 것이고 반값 아파트 그때쯤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진정한 반값 아파트를 선택하셔도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